9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방송. 90년대생과 다른 세대의 이해와 교류를 돕는 방송. 본격 90년대생 수다 팟캐스트 90년대 아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디어 집 화장실 공사를 끝내고 1년 만에 마른 화장실 바닥을 보게 된 소시입니다. 저 일단 화장실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취방. 이게 제가 작년 한 10월쯤부터 바닥에 계속 물이 샜었어요. 그리고 막 그냥 저희 방바닥에도 물이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한 10월이니까 얼마나 됐죠? 한 4, 5개월 동안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공사를 다 하고 나니까 막 화장실 바닥이 원래 이렇게 마르고 깨끗했었나 이런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녹음을 혼자 해보게 됐는데요. 혼자 말하려니까 엄청 어색하네요. 말이 중간중간에 자꾸 안 나와요. 리액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뭔가 새로운 거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두려워하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저에게 나름 새로운 것이라서 좀 두려운 마음이 되게 많이 들고 있네요. 지금 그나마 팟캐스트를 몇 개월 하면서 말솜씨가 좀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혼자 해보니까 전혀 늘지 않았군요. 이건 다 언니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래서 지금 1분 했나요?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여튼 오늘은 소세 차례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저희 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방송을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나 후기, 그리고 같이 다루고 싶은 소재가 있으시면 90kids@naver.com 여기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네, 지금 아마 몇 차례 들으셨을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모여서 녹음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매주 개인 녹음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각자 좋아하는 관심사에 대해서 다뤄보는 90년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회차예요. 저는 너무 진부하게 아마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니들 없이 혼자 녹음하는 게 엄청 어색하지만 저번에 백홍님과 댓글로 길게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또 홈텐딩이 로망인 만큼 술과 관련된 주제가 아무래도 제가 주저리 할 수 있는 주제지 않을까 이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먼저 제가 처음 술을 좋아하게 된 이유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술을 좋아하는 이유를 따로 말을 하려니까 처음에는 생각이 잘 안 나다가 그냥 일단 처음 마셨을 때 생각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집에서 아버지는 술을 전혀 못 드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막걸리 그 한 잔만 마셔도 응급실에 실려가실 정도로 정말 술을 잘 못 드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이 유전자가. 근데 어머니가 이제 외가쪽 유전자인데 이 술을 정말 잘 드시거든요. 뭔가 막 주량이 엄청 좋으신 것도 좋으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술을 되게 자주 드시긴 하고 또 어머니가 집에서만 술을 드세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술 드시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엄마가 술을 마시는 거를 자주 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이제 엄마가 술을 마시는 거를 막 싫어한다거나 그러진 않으셔서 분위기도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어른들이 자녀분들 이렇게 먹이잖아요. 뭐 어렸을 때 조금씩 말해도 되는 건가? 한 모금씩 막 맥주 한 모금만 먹어봐 막 제가 맛이 궁금하다 그러면 한 모금만 먹어봐 이래서 먹다가 그때도 이미 한 중학교 때 한번 먹어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맛이 없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맛이 나쁘지 않았어 맥주의 맛이. 그러다가 이제 좀 그나마 기억에 남게 먹어봤던 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제가
중국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전에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 선배들 보니까 술을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냥 뭐 한두 모금만 먹고 너무 뭐 겁없이 도전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순간이 왔는데 이제 친구 중에 제 친구들은 아니었고 반에서 이제 남자애들 몇 명이 이제 술을 어떻게 사온 거예요. 중국 현지 마트에 가서. 그래서 뭐 한번 먹어볼래? 이러면서 딱 제 기억에는 컵에 맥주를 줬거든요, 저한테. 저랑 이제 친구들 나눠 마셔보라고. 그때 정말 다들 술을 안 먹어봤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분명 그렇게 나쁘지 않은 맛이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혼자 한 잔을 다 먹지도 못했어요. 쫄보여서. 나는 학생인데 약간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입술만 살짝 적시고 그러고 끝났던 기억이 있고 이제 성인이 될 때 이제 고3 수능 끝나고 1, 2월쯤에 이제 애들이랑 같이 술을 좀 먹기 시작했는데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친구인 절친인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절친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이제 의정부에 있는 술집에 딱 가가지고 우리 이제 주량을 알아야 된다. 대학 가면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많다더라. 이래서 주량을 알아보자 이래놓고 둘이서 갔잖아요. 처음에 한 병을 시킨 게 아니고 두 병을 시켰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각일병씩 해가지고 정량을 재는 거예요. 소주잔에. 그래서 안주 하나 시켜놓고 둘이서 자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제 서로 상황을 잘 봐주자. 이거 얼마 정도 취하는지 딱 기억을 해서 우리 그 정도 주량만 생각하고 먹자.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의 예상에는 뭐 하나 한 병 정도 먹겠지 이랬는데 그 친구랑 저랑 둘 다 일단 한 병을 비웠어요. 멀쩡한 거야. 제가 그때는 또 간도 더 프레시했을 때라서 더 잘 들어갔거든요, 술이.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면서 근데 두 병까지는 못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병을 추가로 더 시켜서 둘이서 또 반 병씩 딱 나눠 마셨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 친구나 저나. 근데 약간 술이 좀 올라오는 느낌이고 기분이 너무 좋아지길래 우리는 주량이 여기까지다. 한 병 반. 그러면 이제 대학 가서 선배들이 주량이 얼마야? 많이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한 병으로 대답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저의 술 라이프가 시작이 되었죠. 지금도 그 친구랑 만나면 가끔 그때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잘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때 딱 정량적으로 얼마 마실 수 있는지 친한 친구랑 같이 딱 재면서 주량을 찾았던 게 잘한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술을 좋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드렸고요. 말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된 이유라기보다는 좀 처음 마셨을 때 에피소드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술과 관련된 재밌거나 아찔한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술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말씀을 한번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제가 제 기억으로는 3화쯤인가? 여기 팟캐스트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전설의 그 응급실 사건. 이거는 너무 이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그때 썸남이랑 썸이 깨지고 그리고 뭐 교수님이 저의 글쓰기를 다시 다 써와라 이런 충격의 날에 술을 와장창 먹었다가 저희 학교 금잔디에서 쓰러져서 새벽 2시에 부모님이 응급실에 오시고 저는 그때 썸남과도 깨지고 미래 썸남과도 깨지고 위도 잃고 부모님 위의 그 건강을 잃은 거죠. 위의 건강을 잃고 부모님의 걱정을 사고 그래서 학부 내내 술을 제대로 먹은 적이 없다. 애들이 안 먹어줬다. 여기까지가 그 응급실 에피소드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술을 막 좋아해서 또는 즐겨서 자주 잘 마셨던 거는 대학원 와서예요. 오히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원 때는 공부하느라 술 마실 시간이 보통 없으실 텐데 저는 대학원 때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둘 다 술을 좀 잘 즐기고 좋아해서 엄청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둘이 재밌게 잘 먹었는데 관련된 에피소드가 그 학교 축제를 4월에 하잖아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축제도 어쩌면 못할 수 있겠네요. 너무 슬프네요. 이번 새내기들. 아이고,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4월에 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중간고사 끝나고 남자친구가 그때 학부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점을 한다고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완전 사귄 지 한 달도 안 됐을 땐가? 일주일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엄청 초반에 저희 대학원 언니들이랑 같이 놀러 갔어요, 주점에. 남자친구는 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 테이블을 잡고 막 술을 마시고 이러고 있었어요. 저는 대학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게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학부 때 저랑 아무도 안 놀아줬다 그랬잖아요. 맨날 아싸처럼 축제하는 거 멀리서 지켜보면서 집에 갔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가봤던 거죠, 처음으로. 그래서 언니들이랑 막 시험도 저희도 끝났겠다 막 신나게 술을 먹고 있는데 전 그때 그런 헌팅 문화를 처음 봤었어요. 술을 먹고 있으니까 여자 셋이서 있으니까 남자들이 오대요.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왔는데 이제 저는 바로 뒤에 저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저기에 남자친구 있다. 술을 줄 테니 가라 이러면서 같이 또 술을 그런 식으로도 많이 먹었고 제가 원래 술 먹을 때 안주를 그렇게 잘 안 먹어가지고 보통은 지인이 주점에 오면은 서비스로 안주를 많이 주잖아요. 근데 안주를 주지 않고 제 남자친구가 술을 서비스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술도 있겠다 신나게 마시고 엄청 취한 거죠. 그 축제 주점에서. 근데 일단 언니들이 먼저 엄청 취한 거예요. 그래서 금잔디에서 무슨 클럽 뭐 음악 이런 게 나오고 있었는데 나는 저기를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언니들이. 근데 그때 언니들한테 나름 미안했던 게 저 때문에 그 헌팅 왔던 남성분들을 다 내쫓았잖아요? 언니들은 솔로인데?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에 그래, 알았다. 언니들 아까 그 남자분들 금잔디에서 놀고 있다고 오라고 했으니까 언니들 가라. 내가 데려다 줄게. 이렇게 해놓고 제가 취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은 이미 금잔디에 간 상태였고 나는 취해가지고 난 언니들을 데려다 줘야 되는데 언니들이 어디 갔지? 갑자기?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남친구가 제가 간다 그러니까 빠이빠이 인사를 하러 왔는데 제가 남자친구한테 엄청 횡설수설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막 술에 취해가지고 아 나 아까 헌팅 온 남자들 그 사람들한테 갈 거야. 나 지금 금잔디에 그 사람들 있다 그래서 갈 거거든. 나 그러니까 가볼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남자친구한테. 근데 남자친구 어이가 얼마나 없었겠어요. 그렇게 뻔뻔하게 자기한테 헌팅 왔던 남자들한테 간다고 하니까 저 되게 어이없어 하면서 저한테 화를 막 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저는 그 기억이 없어요. 저는 의식을 차려보니까 이미 남자친구한테 혼나고 있고 왜 혼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집에 갈 생각이었는데 왜 남자친구한테 지금 혼나고 있지? 아수라지장이 된 거죠, 저 혼자. 그래서 너무 억울하니까 운 거예요. 남자친구 앞에서. 너 왜 나를 혼내냐고. 근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남자친구가 막 뭐라고 하고 싸우고 있다가 애가 갑자기 자기는 아니라고 억울해하면서 우는 거죠.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남자친구랑 제대로 싸워봤고 그날 화해했죠. 다음날 제가 눈 뜨자마자 미안하다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냐 나는 쓰레기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는데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대로 싸워봤던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런 고난과 역경을 극복을 하고 대학원 때 술을 둘이서 재밌게 마시러 다녔는데요. 제가 보통 수업이 끝나고 연구실에서 뭐 과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은 뭐 빨리 끝나는 날은 밤 9시, 보통 10시, 뭐 11시 이때쯤 끝날 때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서 뭐 따로 공부를 하던 남친구가 뭐 같이 공부를 하던 해서 보통 밤 10시, 11시쯤에 공부가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아, 한잔 하자. 오늘 공부 수고했다. 이러면서 술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시부터 한 술집 문 닫을 때 한 밤 2, 3시까지 먹고 이제 자고 다음날 9시, 10시에 일어나서 또 연구실 가서 해서 또 끝나고 또 해서 술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재밌었던 거는 딱 그 패턴을 저희가 되게 자주 하니까 그 제가 단골 그 가게 사장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맨날 그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맨날 커플 둘이 들어가서 안주 안 시켜. 그래놓고 와인 한 병을 시키고 그래서 와인 한 병을 계속 먹다가 또 한두 병 더 시켜놓고 새벽 3시까지 가게 문 닫을 때까지 먹고 가. 그리고 2, 3일 뒤에 또 와. 약간 이런 식의 패턴이 반복이 되니까 되게 안쓰러웠나 봐요. 저희가 그 안주 먹을 돈이 없나 얘네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안주 서비스를 엄청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막 갑자기 해물라면 주시고 뭐 직원들이랑 저녁 드시려고 뭐 이렇게 족발 같은 거를 시키시면은 좀 덜어서 저희 주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를 되게 안쓰럽게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신났죠. 저희는 원래 안주를 좋아해서 잘 안 먹는 건데 갈 때마다 뭔가 조금씩 주시니까 되게 고맙고 감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술집이 대학로에 있던 술집이었는데 되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분명 저희가 초반에 갈 때는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뿐더러 밤에는 정말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와, 근데 지금은 너무 확장도 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단골인데 저희가 못 가고 외부인 분들이 이제 많이 오는 술집이 되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단골 술집을 잃어서 아쉬운데 뭐 더 잘 된 거니까 엄청 대박이 났으니까 막 지점도 막 전국 곳곳에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이렇게 인품도 좋고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그랬던 분들이 잘 돼서 좋다. 뭐 좀 아쉽지만 좋다. 이런 식으로 저희끼리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응급실 에피소드가 사실 너무 세가지고 그 이상의 뭐는 별로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한번 또 끊고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술자리 또는 술을 먹고 싶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미 너무 제가 술쟁이처럼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딱 좋아하는 술자리가 있어요. 저는 친한 사람들과의 술자리 아니면은 잘 안 먹고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술자리 잘 안 나가거든요, 의외로. 특히 또 막 갑자기 모이는 술자리 이런 거를 잘 안 가요. 또 계획이, 저는 한 주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 계획을 무시하고 술자리에 불러낸다? 이러면은 잘 안 가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친한 사람들과의 계획된 술자리만 거의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저의 성격이 좀 드러났죠. 저는 사실 말을 할 때 지금 혼자 팟캐스트 녹음을 이렇게 거의 망치고 있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주로 듣는 입장이에요. 거의 뭐 대화를 할 때 리스너거든요. 거의 뭐 오, 아, 예, 뭐 이 정도 리액션 해주면서 주로 듣고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제가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조용해지거든요. 얘기를 더 잘 들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거를 되게 어색해해요. 제가 말이 점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친한 친구들이랑 마실 때는 친한 친구들이 보통 이제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편안하죠, 그런 자리가. 그리고 술이 그래서 더 잘 들어가고 또 애들은 신나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짠! 막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또 계획된 술자리여야 하는 게 저는 한 주의 계획을 짜거든요, 그 전주에. 그래서 제가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뭐 2번 이상 공부하기랑 운동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이번 주는 뭐 약속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딱 이틀이 나와, 쉬는 날이. 그래서 그날 딱 공부 운동을 할 수 있어. 근데 그 쉬는 날인 오늘 막 술자리에 나오라 그래. 그러면은 잘 안 나갑니다. 이게 저의 컨디션도 고려를 해야 될 뿐더러
제가 그런 날에 술자리에 나가버리면은 어느 날을 또 더 메꿔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한테 되게 부담이 되고 피로감이 오기 때문에 번개 잘 안 나갑니다. 되게 의외죠. 제가 술을 좋아하는 이미지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부르면 금방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최소 하루 전? 아니면은 오늘 밤일 거면 그날 아침에 정도는 저한테 미리 말해야 제가 스케줄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해보면은 번개로 나간 적이 한 번? 두 번?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선 뭐 너가 너무 필요해 얘기 한 번만 들어줘 이럴 때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우리 술 먹고 있는데 올래? 이런 거 잘 안 나갑니다. 근데 그런 술자리 외에 또 술을 먹고 싶어지는 상황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저도 전형적으로 맑은 날보다는 비 오는 날이 술이 엄청 땡겨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근데 보통 비 오는 날은 뭐 막걸리에 막 전 땡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막걸리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은 그 비와 어울리는 소주. 투명한 소주를 좋아합니다. 어차피 소주밖에 평소에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런 거이기도 한데 뭔가 그 빗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랑 이렇게 소주가 넘어가는 느낌, 요 느낌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제가 비 오는 날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비 오는 날에는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그 아픔을 달래줄 술 어이없나 좀? 그런 술을 마시면 잊게 되는 고통. 비 오는 날의 그 찝찝함을 술로 잊는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아마 나쁜 효과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서 막 술을 마신다. 특히 제가 요새는 이태원 클라스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태원 클라스가 이제 초반에 포차 같은 걸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술 마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조금 땡기긴 하더라고요. 이, 이거는 좀 그런가? 그래서 그럴 때도 좀 끌리는 편이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건 특히 신경 쓰이는 일을 마무리하고 먹는 술. 그걸 제일 좋아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원 때도 공부를 탁 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뭔가 하루에 신경 쓰이는 일을 마무리를 하고 술을 먹을 때 느낌이 되게 긍정적인 보상 같아서 저한테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직장인 분들이 퇴근하고 와서 씻은 다음에 맥주 한 캔 딱 마시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느낌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종합을 해보자면 저는 계획된 술자리, 친한 사람들과의 술자리를 좋아하고 비 올 때도 좋아하고 TV에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면 좋아하고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술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제가 초반에 팟캐스트를 하면서 안 좋은 저의 말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나오네요. 저는 극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언니들이 없으니까 역시 저는 이렇게 무용지물이거든요. 네, 다음번에는 저의 녹음의 가장 마지막 파트, 가장 좋아하는 술 그리고 같이 먹는 안주 조합, 추천해주고 싶은 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술을 종류별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늘 먹는 술 말고도 좋아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볼 테니까 혹시 나 이거 먹어봤어. 이거 진짜 맛있더라 하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저랑 같이 또 주접 댓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제일 맛있게 먹었던 술이 전통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은 저의 본가인 의정부 좀 이쪽으로 제 기억엔 포천 이쪽인 것 같은데 그쪽에 가면은 배상면주가 그 양조장이 있거든요. 거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술 한 3,000원을 내면은 술을 다 마셔볼 수가 있어요. 그 배상면주가에 있는 그 술들을 막 전통주부터 뭐 막걸리 뭐 이런 것까지 그냥 다 시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거기 갔을 때 완전 신세계였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3,000원을 내면은 유리잔도 주는데 그 잔도 가게에서 주는 그 배상면조가 잔 그거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았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 가면은 막걸리를 한 병씩 서비스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거기가 멀긴 한데 혹시라도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추천입니다. 여튼 그 배상면주가에 나오는 술 중에 저는 오메락이라는 술이 있어요. 이게 시중에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배 증류주거든요. 근데 위스키 색깔처럼 생겼고 먹으면은 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전통주 중에서도 사실 전 도수 높은 술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저는 오메락 그 향도 되게 좋고 깔끔합니다. 일단. 그래서 그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또 만약에 거기를 가신다면 또 보리소주라고 아락이었나 이름이 보리소주가 있어요. 근데 그게 도수는 일반 소주랑 비슷한데 먹으면은 그 보리차 맛이 나거든요. 보리로 만들어가지고 되게 제 스타일이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좀 시중에서 보기 어렵고 그런데 시중에서 요새 나오는 술 중에 좀 달달해서 보통 저와 이제 다른 맛 취향을 가지신 좀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술이 있는데요. 두 가지. 아마 좀 시중에도 있어서 들어보셨을 텐데 심술이랑 빙탄 이게 있어요. 심술은 그 겉에 당나귀 모양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술 이름 너무 귀엽잖아요. 심술. 그래가지고 이게 도수도 다양해요. 뭐 9도, 15도, 뭐 9도, 11도, 15도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나? 네. 그럴 텐데 이게 약간 달달한 무슨 맛이더라? 안 먹은 지 좀 돼가지고 달달한 복분자 맛인데 되게 맑고 투명한 보라색이에요. 약간 그래서 색도 영롱하니 예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제가 이 술을 작년에 회사 팀으로 제주도 워크숍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술이 시중에 있길래 저거 맛있다고 팀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팀분들이 먹고 나서 다 너무 맛있다고 했던 술입니다. 그래서 이건 검증된 맛있는 술이에요. 제가 맨날 취향이 좀 확고해가지고 이런 술 추천을 잘 안 드려본 것 같아서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심술. 그리고 빙탄 같은 경우에는 스파클링 복분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복분자도 사실 좀 좋아하는데 달달하긴 한데 스파클링이 들어가서 되게 맛이 톡톡 튀고 되게 맛있거든요. 적당한 달달함의 스파클링. 이래서 이거는 심술보다는 시중에 많이 안 나온 걸로 기억을 해요. 하지만 만약에 어디 술집에 갔는데 이게 있다, 빙탄이 있다, 이러면은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 배상면주가 체험을 가게 되면은 안주 코너 같이 조그만 안주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무짠지 같은 것도 있고 했는데 거기에 막걸리 과자가 있거든요. 그 막걸리 과자가 되게 맛있어요. 그 약간 프레즐 같은 느낌인데 약간 양파, 갈릭 이런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담백하고 막걸리랑 주워 먹기에 아주 좋은 안주입니다. 배상면주가 체험 추천해 드렸고 오메락 보리소주 아락 이렇게 추천해 드렸고 빙탄이나 심술 이런 거는 시중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이시면은 드셔보시라 이렇게 추천해 드렸고요. 이런 것들은 근데 배상면주가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전통주를 파는 곳이 사실 좀 제한적인데 제가 얼마 전에 간 곳을 추천을 드릴게요. 총신대 입구역에 정작가의 막걸리집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전통주를 여러 개 다 모아놓은 곳이에요. 최근에 갔었을 때도 정말 집에 이런 전통주 종류별로 있는 냉장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되게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요. 또 거기 안주가 너무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안주가 집 와서까지 생각이 날 정도가 드문데
거기에 뭐 삼합이 있었는데 홍어 삼합이 아니고 문어랑 두부랑 수육 요렇게 삼합이었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되게 맛있었고, 아, 거기 가시면 감자전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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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무슨 철판 같은 데에다가 감자전 하고 그 위에 치즈를 이렇게 얹은 건데, 어우, 너무 거기 있는 전통주 그 막걸리들이랑 되게 잘 어울립니다. 저는 거기 가서 또 좀 도수 있고 투명한 술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황금보리 25도짜리 그거랑 겨울 소주 25도짜리 요거를 먹었는데 막걸리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정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설명도 물어보면 친절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추천도 해주시고 가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막걸리 한번 드셔보시는 거 정말 추천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위스키인데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 한정거장 정도 버스 타고 가면은 가자주류라고 세계주류 판매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맨날 가가지고 좀 되게 한 시중가에 2만 원 싸게 술을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한 병씩 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위스키를 몇 번 샀을 때 추천드리는 술은 뭐 제임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드시니까 제임슨도 제가 너무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서 에드워즈라는 술 있는데 그것도 되게 맛있고 프로펠러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마 서 에드워즈까지는 되게 많이 드실 것 같고 프로펠러도 저렴한데 되게 비슷한 맛들을 내요. 그 다음에 페이머스 그라우스 이런 술이 있거든. 되게 농부가 겉에 그려져 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만약에 저랑 좀 취향과 입맛이 비슷하신 분이 있다면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드시는 종류는 드워스 종류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이런 위스키에는 말씀드렸듯이 하이볼 해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약간 위스키는 고기랑 어울려요. 그래서 집에서 저는 바비큐 플래터 같은 것도 요새 배달민족으로 다 배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비큐 플래터에 위스키 이렇게 먹는 게 최근에도 먹었지만 제일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요새는 마트에서도 위스키 싸게 파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트나 아니면 그런 세계주류 판매점이 있다 이러면은 한 병씩 사오셔가지고 바베큐 플래터 시켜서 한번 위스키 하이볼 해먹으면서 먹으시면은 정말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술과 같이 먹는 안주 추천 조합을 더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주를 아시다시피 많이 먹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안주와 술 조합은 되게 무난해요. 그래서 뭐 꼬막 무침이나 골뱅이에 소주 혹은 뭐 먹태에 소주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뭐 감바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만들기 쉽잖아요. 저는 이제 하도 만들다 보니까 감바스는 약간 자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무조건 감바스 해주거든요. 그냥 올리브유에다가 그 편마늘 넣어서 하다가 소금 후추하고 새우 넣고 그러면은 끝이거든요. 뭐 페퍼론치노 없으면 그냥 청양고추 넣고 마늘 맛을 좀 더 원한다. 그럼 다진 마늘 하고 더 넣고 정말 이 정도면 끝인 간단한 안주기 때문에 감바스에 와인 이렇게 드시는 거 집에서 요새는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쉬운 안주랑 술 사다가 집에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바스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게 이게 남잖아요. 그럼 오일로 만들기 때문에 오일이랑 이렇게 많이 남는데 그 경우에 다음 날에 파스타 면만 삶아가지고 거기다 파스타 해 먹으면 그게 알리오 올리오거든요, 또. 그래서 이렇게 재탕하기도 되게 좋고 또 남은 그 감바스 오일에는 되게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마늘 부스러기와 그 새우 향도 배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알리올리오를 해 먹으면은 또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녁과 다음날 점심까지를 책임질 수 있는 요리인 감바스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인 술에 대해서 한번 길게 제대로 날 잡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주의 키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금주의 키템은 저희 90년대 아이들이 이번 주에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들을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영업하는 코너입니다. 키템이 술과 관련된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미 다 얘기를 해버렸네요.
뭐 아까 얘기한 거의 키템은 이제 배상면주가 양조장과 뭐 과자주류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 그거 외에 제가 지금 녹음하면서도 먹고 있는 이 키템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이게 싱하 소다 워터, 그러니까 탄산수거든요. 병으로 된 탄산수를 제가 마시면서 녹음을 했는데, 이게 마켓컬리에 탄산수가 있길래 한번 사봤거든요. 태국 탄산수예요. 근데 병으로 됐는데 디자인도 약간 요새 레트로 트렌드에 맞게 예뻐서, 일단 저는 이걸 먹고 나서 이 병을 다시 꽃병으로 한번 써볼까 싶기도 할 정도로 좀 예쁘고요. 그리고 탄산도 적당히 세고 되게 부드러워요, 탄산수 치고. 그리고 제가 뭔가 너무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요새 걱정이 좀 있었는데, 병으로 돼서 조금 더 마음이 편한 그런 탄산수입니다. 그래서 마켓컬리에 파니까 낱개로 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추천드립니다. 제가 남자친구한테 먹여봤더니 남자친구가 탄산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자기가 먹어본 탄산수 중에 제일 맛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추천도 얻은 김에 제가 한번 힘을 받아서 추천을 해봅니다. 네, 오늘 90년대 아이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혼자 녹음을 하려니까 말이 정말 잘 안 나와서 말을 너무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좀 횡설수설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전화하신다, 저랑 전화하신다 이렇게 생각해놓고 얘가 떠드는 거 뭐 한 30분 동안 듣고 있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너그럽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취미가 별게 없이 술이라서 좀 다른 취미들도 많이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관련해서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메일 90kids@naver.com 여기로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의 주제와 얽힌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억을 나누고 싶으니까요. 보내주실 사연이나 저희가 다루면 좋을 아이템들을 추천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이나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90년대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